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황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종목 선정할 때 실적 봐야 되고 회사 가치 봐야 되고 차트 봐야 되고 재료 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중한 내 자산을 투자해서 종목을 고르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종목 고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이 계속 수익을 내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끝에 시황은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할 때는 강한 멘탈과 매매 원칙과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때 소녀가장만 아니었다면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대학교의 교수가 돼서 학과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 학과가 뭘 가리키는 학과냐면 정말 이 주식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거기에다가 사람들과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영업사원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 매너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증권 영업사원을 양성하는 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비를 몇백만 원을 그때 들여가지고 일명 매너 아카데미라고 하는 매너도 가르쳐주고 이미지 메이킹 뭐 이런 거를 CS 같은 거를 가르쳐서 강사로 양성하는 그런 학원에 다니면서 제가 민간 자격증도 땄고 그러니까 하나씩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거에 그렇게 갈구했냐면 제가 그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증권회사 영업사원인데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잘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잘 수익을 내줄 수 있는지 그런 게 너무 좀 배우고 싶었는데 그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고수는 만나봤는데 그 고수는요. 자기 돈으로 그냥 편하게 매매를 하지 남의 돈을 벌어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요, 그냥 내 매매를 할까? 나만 매매할까라고 했는데, 그 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워낙 그 기질이 그 햄스터 기질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은두년 외톨이라고 하나요? 그냥 뭐 사람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매매하고, 혼자서 시간 보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스타일인데, 저는 계속 사람들이랑 낄낄대고 만나야 되고 수다 떨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매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대학 교수 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걸 느꼈고 나중에 내가 만약에 책을 낼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벌어줬다. 그게 단순히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이렇게 벌려줬다라는 금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어떤 매매 원칙으로 그리고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주고 어떻게 매도를 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손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저만의 노하우를 쭉 정리해서 한번 책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 들어서 방송에서 제가 지금 이벤트 하고 있고 그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렸던 종목들 매도한 다음에 제가 종목을 공개하고 있죠. 꽤 오랫동안 정말 마음고생 시켜드렸던 SPG를 잘 매도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중에 두 분이 매도를 못했었습니다. 카톡 확인이 늦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다른 분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SPG 싹 정리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SPG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 심하셔서 제가 약속드린 게 있죠. 약속은 목숨처럼 지키니까 제가 다음 종목은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SPG를 매도하고 들어갔던 종목이 뭐였냐면 비트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 월요일 날 매수하고 수요일 오늘 오전에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종목들도 아직 수익이 안 난 종목들, 이제 왜 수익이 안 났고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다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요, 글쎄요, 돈이라는 거를 관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저는 뭐라 그럴까요?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권 전문가들, 뭐 다른 어떤 돈을 만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특히 증권 전문가들 뭐라고 합니까? 실컷 종목 추천해놓고 손절하게끔 그냥 손절 라인 줘버리고, 그리고 종목 빠지면 아이 뭐 주식시장이 지금 이런데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가스라이팅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벌면 아유 내가 재수 없어서 못 번 거야. 아유 뭐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이래 버린다니까요. 제가 이게 너무 싫어서 돈다방 미쓰리를 하면서 미쓰리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문가는 없습니다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목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댓글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미쓰리 종목 공개해줘서 고마워요. 미쓰리가 어떻게 시황이랑 매매하는지 볼게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성 같은 경우에는 미쓰리가 슬럼프를 겪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자신감을 상승시켜주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후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후성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비트컴퓨터 매매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미쓰리가 월요일 날 사서 수요일 날 매도했구나라고 하면 시황이랑 같이 비트컴퓨터 움직임을 보시면 되고, 아마 종목을 좀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패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트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시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월 31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후성을 매매하고 그 자신감으로 비트컴퓨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팔고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호가 변경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호가 변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집중했던 시간을 다시 시황으로 집중을 해야겠죠.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9, S&P 500이 1.46, 나스닥이 1.67% 상승했습니다. 자, 연준회의 결과 앞두고 상승했다. 전일 하락했었고요. 지금 미국은 어닝 시즌입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제너럴 모터스, 엑손모빌, 스포티파이, 맥도널드, 캐터필러, 화이자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실적 성적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1월 소비자 신뢰지수 12월에 109였는데 109? 예. 하얀 강아지 말고요. 109였는데 1월 달에는 107.1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자, 4분기 고용비용지수 전분기 대비 1.0% 상승했는데 그 전분기는 그 전전분기 대비 1.2%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0.2% 둔화된 거죠. 이 경제지표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겁니다. 그리고 S&P 코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하는 11월 전미주택가격지수 전월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요.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0.5% 감소하면서 이 지표조차 5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1월달 증시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달 전에 대한민국 거의 모든 증권사가 여러분 1월 효과 없어요 라고 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1월 효과 산타랠리 좀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썸머랠리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 얘기 그런 단어 너무 의미 두지 마시라. 대신 1월달 증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한 달 동안 다우지수가 2.83, S&P 500이 6.18, 나스닥이 10.49% 상승했고요. 이 상승폭은 2019년 1월 이후 최대 상승이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올해야말로 그야말로 1월 효과가 나타났었다라고 합니다. 1월 효과 없었다고 하는 특히 이제 대신증권의 1월달 증시 전망 제목이 거의 그랬죠. 반성하셔야죠. 예. 자, 이제 올해 첫 정례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9% 가능성으로 지금 25bp 인상을 점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25bp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조심하는 건 뭐냐? 금리 인상을 딱 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뭔 소리야? 아직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야 라는 어떤 대놓고 하는 발언보다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가야 될 길이 좀 더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에 확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지금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가 2018년 말에 2019년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겁니다. 라는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세상의 거의 모든 전문가는요. 증권 전문가, 경제 전문가, 경제학 박사, 이런 모든 인간들이 2019년 미국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는 정말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쓰리가 다소곳이 2019년 금리 인하할 거려라고 했죠. 그때가 언제냐? 2018년 연말, 2019년 1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올해 뉴욕 증시가 2019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해서 그야말로 1월 효과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뭡니까? 2019년 1월 달도 증시 분위기가 이랬어요. 증시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번 혹은 두 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그려졌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멀리 보고 2019년 미국 금리 인하해야 돼요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때 2019년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그들과 저와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2019년 1년 동안 좀 멀리 보면서 2018년에 금리 인상을 막 4번 하고 2017년에 3번 하고 2016년에 1번 하고 그 모든 금리 인상과 경제 지표가 머릿속에 모는 종이로 다 파박파박파박하게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019년 이런 분위기는 이거 금리 인하 하겠는데 라는 점괘가 나온 거죠. 지금 그런 점괘가 2019년 1월 달 효과가 나타났대. 그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쓰리의 그런 점괘처럼 그래? 미쓰리의 그때 그 예상처럼 그럼 올해 혹시 2023년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흉내를 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올해 금리 인하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러니까 2019년 금리 인하를 한 거는요, 어떤 악재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경제 지표가 너무 둔화됐어. 그래서 시장에서, 야, 이씨, 경기 둔화야, 경기 둔화 올 거야,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그 연준 의원들이 쫄아가지고, 금리를 인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그때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 금리 인하하고 제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75bp씩 막 4번 금리 인상을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었죠.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은 쉽게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또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지금 연준 의원들은 계속 시장에다가 계속 공포스러운 얘기 제시하면서 주식시장 흥분시키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의원들은 진짜 웬간한 악재, 이런 악재가 미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 악재가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2019년도의 학습 효과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하고 있지만 2019년도와 2023년도는 여러분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첫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분명히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여전히 3월 달부터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냥 금리 동결로 간다. 그래서 과연 2월 달에 혹은 2월 달, 3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는데 2월 달 혹은 3월 달 중순까지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것보다는 어떤 느낌이냐? 미쓰리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경기 둔화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소화시켜야 될 그런 구간이 오고 있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미쓰리 레이더망에 걸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정말 걸러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미쓰리가 지금 못 걸러는 건지 계속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여하튼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러나 2월달 주식시장은 1월달보다는 까다롭다. 그 까다롭다라는 게 하락한다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2월달에는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닝 시즌도 끝나가죠. FOMC 회의도 2월달에 없죠. 그리고 3월달 FOMC가 있으면 이제 2월 중순쯤에 3월달 FOMC 회의가 이제 30일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시권으로 들어오면 뭔가 이제 3월달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은 경제지표 둔화에 대해서 집중할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겠지만 연준이 쉽게 인하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가 2019년과 2023년이 다르다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작년 75bp씩 그리고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 거 그 혹폭풍이 분명히 무언가를 하나 건드릴 겁니다. 2018년도에도 금리 인상을 4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금리 인상 4번은요. 25bp씩 했습니다. 근데 이번이랑은 다르잖아요. 작년에 미국이 거의 3% 가까운 3%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금리 인상이 약간 시간차를 두고 이제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소비자 물가 지표를 둔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천천히 길게는 12개월, 13개월, 짧게는 5, 6개월 정도의 지금 경제지표 둔화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 정도 넘어가면 3월 달 FOMC를 기다리고 계속 경제 지표 안 좋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3월 달 금리 동결을 압박할 겁니다. 금리 인하는 아니에요. 금리 동결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 위해서 주식 시장은 경제 지표를 지켜볼 것이고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건 뉴욕 증시를 결코 상승시킬 수 없는 이유겠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큰 그림은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비트컴퓨터 아침에 아주 살벌하게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방송이 조금 늦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제가 몇 분이지? 14분에게 비트컴퓨터를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12분인데 이제 SPG까지 포함해서 14분인데 돈다방 미쓰리는 군자금 프로젝트입니다. 정권 탈환을 위한 군자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 수익 낸 다음에 미쓰리 어디에 후원한 거 인증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길래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확인 안 해주셔도 되니까 인증 안 해주셔도 되니까 수익 난 금액 꼭 매도하시고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첫 번째는 내가 미쓰리를 믿고 이렇게 투자했어라는 본인을 위해서 소비도 하시고요. 좀 경제도 안 좋은데 주식으로 번 돈 소비해서 우리만이라도 좀 경제를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싶으신 이제 4월 2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저는 행운이 때문에 정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진짜 정권 재탈환하기 위해서 올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직접 나가서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못 나가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군자금을 넣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인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민주진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굉장히 좀 없다고 막 구박 받잖아요. 막 소고기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이씨 우리는 주식 투자해서 소고기도 사 먹고 그리고 군자금도 후원한다, 지원한다. 뭐 이런 어떤 그 자신감을 좀 뿜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뵐 거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또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